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알퐁스 도덴님 별에 이어서 단편소설 풍차 방앗간에서 온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어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읽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한 잠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차 방앗간에서 온 편지.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서 밤새 뜨거운 포도주를 마시며 밤을 지새우는 피리 부는 프랑스의 마망가라는 영감님이 있습니다. 그 영감님이 어느 날 저녁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풍차 방앗간에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20여 년 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감님의 이야기는 무척 감동적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들은 대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독자 여러분, 그윽한 향이 나는 포도주 병 앞에서 피리 부는 영감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상상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기도 없고 노랫소리 한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오. 전에는 제분업이 번창해서 사방 40km 안팎에 사는 농장 주인들이 너도 나도 밀을 빻기 위해 수확한 밀을 가지고 이곳에 몰려들곤 했지요. 마을 주변 언덕에는 풍차 방앗간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소나무 숲 너머로 바람에 돌아가는 풍차 날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가끔씩 짐을 실은 당나귀 행렬이 길을 따라 오르내리곤 하는 게 보였고요. 일주일 내내 언덕 위에서 들리는 채찍 소리며 풍차 날개가 삐거덕대는 소리, 방앗간 일꾼들의 이랴 하는 소리를 듣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오. 주일이 되면 우리는 때를 지어 방앗간으로 몰려갔지요. 그러면 저 언덕 위 방앗간 주인들이 우리에게 뮤스카 포도주를 대접하곤 했거든요. 레이스 머플러를 두르고 황금 십자가를 가슴에 늘어뜨린 방앗간 여주인들은 여왕처럼 아름다웠죠. 내가 피리를 불면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파랑돌 춤을 추곤 했어요. 말하자면 풍차 방앗간은 우리 지방의 기쁨과 부를 모두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파리에서 온 사람들이 타라스콩으로 가는 큰 길가에다 수증기로 돌아가는 증기 재분 공장을 짓는다지 뭡니까? 새로운 건 다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제 사람들은 밀을 빻으러 재분 공장으로 향했답니다. 그래서 가엾은 풍차 방앗간들은 일거리를 잃게 되었지요. 얼마 동안 풍차 방앗간은 파리 사람들에게 대항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증기재분 공장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하나둘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더 이상 당나귀가 밀을 싣고 오는 것도 볼 수 없었고, 아름다웠던 방앗간 여주인들은 자신들의 황금 십자가와 보석을 팔아야만 했어요. 물론 뮤스카 포도주도 사라졌고 파랑돌 춤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북풍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와도 풍차들의 날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오. 그러다가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방앗간들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어버렸지요. 그런데 이런 재분 공장의 텃세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낸 풍차 방앗간이 있어요. 그 풍차 방앗간은 재분 공장을 무시한 채 언덕 위에서 용감하게 돌아갔다오. 그것이 바로 코르나요 영감님의 방앗간이지요. 바로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풍차 방앗간이라오. 코르니우 영감은 늙은 재분업자였는데 자기 일에 열성적이었어요. 60년 전부터 밀가루 속에 파묻혀 살았는데 그 상황을 보자 그만 분통이 터져버렸죠. 재분 공장이 들어서자 그는 미치광이처럼 변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는 온 마을을 누비고 다니며 이웃 사람들을 설득했지요. 재분 공장 업자들이 밀가루로 프로방스 지방 사람들을 독살하려 한다고 고함을 치면서 말이요. 거기 가면 안 돼.
그 나쁜 놈들은 빵을 만들 때 악마가 발명한 수증기를 사용한단 말이야. 나는 하느님의 숨결인 북서풍과 북풍만을 이용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그는 풍차방앗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문구를 찾아내 열심히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코르니우 영감은 자기 방앗간에 홀로 틀어박혔지요. 심지어 손녀딸 티베트까지 자기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오. 부모를 잃은 15살 소녀에겐 오로지 그분밖에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가엾은 소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농가를 전전하며 포도송이나 올리브 열매를 따는 품팔이로 먹고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영감님은 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 같긴 했어요. 그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손녀를 만나러 16km를 걸어가기도 하고 손녀가 곁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몇 시간씩 바라보기도 했다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늙은 방앗간 주인이 인색하고 고약해서 비베트를 내보낸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농장 저 농장을 전전하며 일꾼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잘 사는 집 젊은이들에게 협찬대받는 어린 손녀딸을 보는 것은 그에게 무척 가슴 아픈 일이었을게요. 코르니우 영감은 그래도 이 지방에서 존경을 받아온 사람이었는데 이제 찢어진 허리띠를 메고 구멍 뚫린 모자에 맨발로 집시처럼 돌아다니니 사람들 눈에 그다지 좋은 인상으로 비칠 리 없겠지요. 주일날 그가 미사에 참여하러 성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면 우리 늙은이들까지 수치스러울 정도였어요. 코르니우 영감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 이상 앞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오. 그는 항상 성단 문 옆 성수 그릇 가까이 가난한 사람들 옆에 앉아있곤 했지요. 그런데 코르니우 영감의 일상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오. 벌써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미를 맡기지 않았는데도 그의 풍차 날개는 여전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면 영감이 밀가루가 든 커다란 포대를 실은 당나귀를 앞세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오. 안녕하세요, 코르니우 영감님. 방앗간 일은 여전히 잘 돼가나요? 농부들이 큰 소리로 물으면 그는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다오. 여전하지 뭐. 고맙게도 일거리가 이어지고 있다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일거리가 생기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진지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쉿, 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네. 그러면 그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지요. 그의 방앗간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손녀인 비베트조차도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방앗간 문은 항상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커다란 풍차 날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늙은 당나귀는 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고 뼈만 앙상한 고양이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사나운 눈초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곤 했다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이상한 비밀이 있다고 의심하게 했지요. 사람들은 말이 많았어요. 제각각 자기 멋대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지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영감님의 방앗간 안에 밀가루 포대보다 더 많은 금화 포대가 들어있을 거라는 소문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이 오고 말았지요. 그 사연인즉 이렇다오. 내 피리 소리에 맞춰 젊은이들이 춤을 추었던 어느 날 우리 큰아들과 비베트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오. 사실 나는 그다지 싫지 않았어요. 코르니우라는 이름은 그래도 우리 고장에선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고 또 어여쁜 참새 같은 비베트가 우리 집 앞에 분주히 걸어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기쁘기까지 했으니까요. 다만 이 두 젊은 연인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들의 일을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르니오 영감과 의논하려고 방앗간까지 올라갔다오. 아, 그런데 못된 영감 같으니라고. 그 영감이 어떤 식으로 날 맞았는지 아오? 글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는 말이오. 그래서 나는 열쇠 구멍을 통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대충 설명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 영감은 말라빠진 고양이처럼 내 머리 위에서 숨을 할딱대었지요. 그런데 늙은이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오. 가서 필이나 불라며 쫓아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급히 장가 보내고 싶거든 제분 공장이나 가서 색식감을 구하게 하라면서. 이런 욕설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날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지만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았던 나는 겨우 화를 참고 그 미친 영감을 방앗간에서 혼자 내버려 둔 채 돌아왔죠. 그리고 두 젊은 애들에게 실패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가엾은 애들은 그 소식을 차마 믿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둘이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졸라댔지요. 그런 간청을 나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오. 연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지요. 그들이 언덕에 다다랐을 때는 코르니오 영감이 막 외출한 후였어요. 문은 이중으로 단단히 잠겨 있었는데 늙은 영감이 외출하면서 밖에 놓아둔 사다리를 그대로 세워둔 모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애들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그 유명한 방앗간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도 하지? 놀랍게도 방앗간 안은 텅 비어 있더랍니다. 포대 한 자루 밀 한 톨도 없었다더군요. 벽에는 밀가루의 흔적은커녕 거미줄이 있었고 여느 방앗간에서나 풍겨나오는 구수한 밀 냄새조차 맡을 수 없었다더군요. 방아 구동축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야윈 고양이가 그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지 뭐예요. 그 아랫방도 초라하게 버려져 있기는 마찬가지였다더군. 누추한 침대와 누더기 몇 벌, 계단 위를 굴러다니는 빵 조각이 전부였고 한 구석에 놓인 서너 개의 포대 틈에서는 썩은 빵 부스러기와 함께 흰 모래와 석회가루가 쏟아져 나왔다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었다오. 영감님은 풍차방앗간의 명예를 위해 아직도 여기서 밀가루를 만드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저녁마다 이 석회가루가 든 포대를 끌고 다녔던 것이지 뭐요. 가엾은 풍차방앗간, 가엾은 코르니우. 이미 오래전에 제분 공장은 그들에게서 마지막 일을 빼앗아 가버렸던 거요. 풍차날개는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빈 방아만 돌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두 연인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모두 이야기해 줬어요.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오. 나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오. 우리는 즉시 집안에 있는 모든 밀을 코르니오 영감의 방앗간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설득했지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당장 발벗고 나서 주었어요. 진짜 밀을 실은 당나귀 행렬과 함께 우리는 방앗간에 다다랐지요. 그런데 방앗간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코르니오 영감은 문 앞에 석회포대 앞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있었다오. 자기가 자리를 비운 동안 누군가 방앗간에 침입했었다는 것과 이제 자신의 슬픈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던 것이지요. 처량한 내 신세, 그가 말했소. 이젠 죽어버릴 수밖에. 내 방앗간을 이렇게 욕보이다니. 그러고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방앗간에 있는 모든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무척이나 슬프게 울었다오. 이때 당나귀들이 마당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모두
풍차방앗간의 전성기에 그랬던 것처럼 함께 목청을 돋우어 소리쳤어요. 어이 방아야, 어이 코르니우 영감님. 곧 문 앞에 포대가 쌓이고 붉은 미랄들이 사방에서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오. 코르니우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는 주름진 손으로 밀을 집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어쩔 줄 몰라 했다오. 밀이구먼. 어이구 하느님, 진짜 밀. 어디 좀 똑똑히 보소.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당신들이 내게 돌아올 줄 이미 알고 있었소. 글쎄, 그 재봉공장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라니까. 우리는 개선장군처럼 그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방아에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생각해봐요. 입안에 아무것도 넣지 못한 채 굶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가련한 영감이 좌우로 뛰어다니며 밀포대를 열고 방아를 돌보는 모습을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밀알이 부서지고 고운 밀가루가 천장으로 날아올랐어요. 이날부터 우리는 풍차방앗간 늙은 영감에게 절대로 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코르니우 영감은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그리고 우리 마을의 마지막 풍차방앗간의 날개도 멈추었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말이요. 코르니우 영감이 죽은 후 아무도 그의 뒤를 이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쩌겠소.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종말이 있기 마련이라오. 풍차방앗간 시절도 거룻배가 론강을 떠다니던 시절처럼 제후회의나 또는 커다란 꽃무늬 웃옷을 입던 시절처럼 이젠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해야겠지요.